안녕하세요. 먼저 말금이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름처럼 맑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항체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엔 핀포인트에서 나노코박스 뉴스 기사가 발빠르게 나오는 듯합니다. 보건부 차관이 나노코박스는 모더나와 항체 형성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IgG 항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초기 면역 반응은 IgM이었고 2차 면역 반응은 IgG였습니다. IgG가 좀 더 늦게 생기겠죠. 그런 관점에서 뉴스 기사를 바라보면 42일이 보입니다. 42일은 한 달이 넘는 기간입니다. 한 달하고 또 보름이죠. 그래프를 보면 증상이 있는 0일부터 IgM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버라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감염된 후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 시기쯤에는 IgM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IgM은 피크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IgG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2차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것이죠. IgG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대략 3주쯤에는 최고치를 찍습니다. IgM은 일주일 뒤 최고치를 찍고요. IgG는 3주일 뒤 최고치를 찍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요. 감염되어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IgM이 생성됩니다. 일주일 뒤 IgM이 최고치를 찍을 때쯤 IgG가 생성됩니다. 3주일 뒤 IgG도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조금씩 감소하면서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체를 검사할 때 IgM과 IgG의 비율을 확인하죠. 비교를 해보면요. 초창기 IgM 양성, IgG 음성인 시기가 있습니다. 아직 IgG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음성이죠. 그런 초창기 감염 시기를 지나 IgM 양성, IgG도 양성인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IgM은 음성, IgG는 양성인 시기가 오게 됩니다. 42일째는 바로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프에는 42일을 마지막으로 더 보여주지 않네요. 나노코박스도 42일을 기준으로 IG 레벨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니까 42 나누기 7은 6주입니다. 그러니까 6주째 IgG를 발표한 거죠. 다른 그래프를 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IgM이 생기다 7일부터 IgG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맥스는 3주쯤 찍습니다. 21일이죠. 그리고 또 한 번 21일이 지나면 42일이 되죠. 이 42일은 6주 데이터고 나노코박스가 IgG를 발표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IgM의 맥스는 7일째, IgG의 맥스는 21일째입니다. 그리고 발표는 42일째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42일째가 IgG 항체가 맥스를 찍는 시점은 아니고 다소 내려와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맥스는 21일 3주째 찍고요. 가파르게 살짝 내려와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점이 42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신으로의 효능을 보려면 이런 시기의 데이터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21일 3주째 항체 농도가 기가 막힐 정도로 맥스를 찍는 백신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42일 6주째는 급격하게 감소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백신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코로나를 예방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 농도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2일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맥스 찍고 조금 지나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수치가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60이 나왔습니다. 이 항체 농도가 유지되어야 좋은 백신일 텐데요. 그래서 나노제는 좀 더 기다려서 90일째 항체 농도를 또 한번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16이 나왔죠. 42일째 60이었고 48일이 지난 90일에는 16으로 감소한 거죠. 3.7배 감소했다고 합니다. 헉, 많이 감소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수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모더나를 예시로 들어줬습니다. 모더나는 43일에 측정하고
119일에 한 번 더 체크한 것 같은데요. 일단 첫 시작점은 나노코박스 42일째, 모더나 43일째로 하루 차이니까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끝점은 나노코박스 90일째, 모더나 119일째라서 119-90은 29일이 나옵니다. 29일이면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약간 기간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더 잘 아니까 괜찮은가 봅니다. 모더나 데이터가 119일째 항체 농도밖에 없어서 이걸 사용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90일째였다면 더 정확한 비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비교를 해보면 나노코박스는 3.7배 감소했는데 모더나는 3.96배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보건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나노코박스는 모더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시니컬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노코박스와 모더나 모두 항체가 3.7배나 떨어진 건 맞잖아요. 항체가 확 떨어져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건 아닐까요? 절대 수치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에 대해 우려할까봐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나노코박스의 90일째 항체 수치는 42일째에 비해 감소했지만 회복된 코로나19 환자군에 비해 높았다.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의 항체 수치가 코로나에 걸려 항체가 생긴 사람들의 수치보다 높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각종 기준치에 부합하느냐인데요. 미국 CDC 기준인 60일 항체 유지 기준치에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CDC가 항체가 이 정도 유지되면 괜찮다고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나노코박스는 그 기준치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치를 넘겼으면 문제가 될 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항체 감소 정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직접 설명해 줬습니다. 보건부는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심사하는 기관인데 나노코박스의 항체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부는 나노코박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체 감소 정도를 정리하면요. 나노코박스는 42일에서 90일째 3.7배 감소했고 모더나는 43일에서 119일째 3.96배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했다 하더라도 회복된 코로나19 환자보다 여전히 3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나노코박스의 90일째 항체 농도는 16인데 회복된 코로나 환자는 5.6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체 농도가 3.7배 감소했어도 여전히 코로나 회복 환자보다 3배 높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